게다가 이제 바로 인터뷰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개성을 가지고 모든 걸 끌고 나가는 건데 이게 너무 큰 부담이 생겨버리는. 그래서 가끔씩은 실수도 있고 위험성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JTBC 내용 중에서 뭐 대부분 다 좋지만은 사실은 지금 이제 미투 인터뷰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문화초대석 말고도 다른 주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인물을 데려다 인터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약간 위험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터뷰를 꼭 이렇게 생방송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늘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게 방송인이 아닌 사람들, 일반인들이 나와서 자기가 지금 억울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그걸 이야기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방송으로 나가기에는 좀 문제가 되는 발언들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관계가 아니고 일방적인 주장인 경우들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김광석 씨의 그 아내 인터뷰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미투 중에서도 어떤 분은 너무 과하게 지금 표현이 좀 나갔다라는 생각되는 발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유가족 보도하실 때 이제 그 손석희 사장이 버스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서 아버님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생방송이 아니었지만 충분히 그분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충분히 담은 다음에 그 중에서 이렇게 적절히 방송에 나갈 수 있는 것을 선정해서 나가고 그 내용에 대한 보강 취재도 해서 그날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 인터뷰를 던져버리면 그 파장이 하루 그 다음 날까지 너무나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언론학자들이나 일부 시청자들 같은 경우에 JTBC에 대해서 외려 선정주의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사실의 특정 측면을 자극해서, 그러니까 부각시켜서 감정을 자극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선을 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가 사실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발생하냐면 저는 퍼스널리티 위주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 앵커 브리핑은 전형적으로 손석희의 퍼스널리티가 그대로 여과 없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전통적인 방송 뉴스는 사실은 앵커를 비롯해서 기자들까지 개성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구성을 해요. 정보를 전달하는 자지 의견을 말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한 어떤 엄격한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뒤집는 방식이 계속 기자에게도 개성을 부여하고 앵커도 스스로 개성을 살리면서 앵커 클로징 멘트뿐만이 아니라 앵커 브리핑이라는 형식으로 자신을 부각시키는 거죠. 게다가 이제 바로 인터뷰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개성을 가지고 모든 걸 끌고 나가는 건데 이게 너무 큰 부담이 생겨버리는. 그래서 가끔씩은 실수도 있고 안 좋은 위험성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